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3학년도 제주 제1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y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곱셈공식이 학습되어 있는지 질문 던지는 거죠. 2x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 3배의 2x의 제곱 y 3배의 2x에다가 y제곱, 그 다음에 이제 y세제곱 이렇게 처리 되겠죠. 세 번째 항을 물어보는 거예요. 6xy제곱 이런 부분들이니까 개수는 6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곱셈 공식 점검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죠. 두근의 합 2분의 3, 두근의 곱 a분의 c 해서 이제 3 된다 이런 부분들 점검해 가는 거죠. 주어진 부분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알파 베타 4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다음에 16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대입을 좀 잘 해가면 되겠습니다. 3에다가 4를 좀 곱하기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들어간가요?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돼서 10에다가 그럼 3이니까 13 이렇게 풀어가는 건가요? 13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2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의 관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값을 물어봤습니다. 실근, 허근 이런 건 전부 다 이제 판별식하고 관련해 있죠. 짝수가 되어 있으니까 b 프라임 제곱 4 빼기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2 이렇게 0보다 작다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된가요? 0보다 작다 해서 a 값은 8보다 작다 처리가 되겠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개수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7개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은 항상 이제 근 개수와 관련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항목이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다항식 px를 2차식으로 나눌 때 목 가르쳐줬고 나머지 가르쳐줬습니다. 나머지 나눌 셈의 기본 원리를 물어본 거죠.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로 나누면 목 3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생기겠고 나머지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써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px를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에 생기는 황등식 원리이자 나눌셈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 정답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식이 완성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4에다가 8 되겠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그 다음에는 12 플러스 마이너스 2 되겠는가요? 그 다음에 플러스 4 플러스 1에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1이니까 이쪽 계산 결과 10에다가 5 해서 정답 15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다항식의 나눌셈, 몫이 생기고 나머지 생기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 역시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식을 만족시키는 xy에 대해서 복수수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죠. 곱하기 해주면 4i가 되겠고 곱하기 해주면 6에다가 부호가 좀 바뀌는 거죠. 6 플러스 4i 처리가 되겠고 여기 유리화 과정에서 2분의 x의 1-4 이렇게 좀 곱하기 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실수 부분들은 6에다가 2분의 x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y가 되겠고요. 허수 부분은 4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결과는 좀 3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분의 x 값이 4-3에서 1 처리되니까 x 값은 좀 2가 되겠고요. x 값 2를 좀 대입해주면 y 값은 7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x 플러스 y 구하게 되면 정답 9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복소수 전개해서 계산해가는 과정, 유리화해서 계산해가는 과정, 이렇게 복소수의 간단한 연산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있을 때 a세제곱 빼기 b세제곱 구해달라. 곱셈공식의 활용식인 거죠. 이쪽에서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있는데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ab 해서 계산 결과 나와야 되겠고요. 이 결과점 3을 좀 대입해주게 되면 9가 되니까 ab는 1입니다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a세제곱 빼기 b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a-b의 세제곱 플러스 3ab의 a-b 이렇게 계산해 갈 수가 있겠죠. 주어진 부분들이 3이었으니까 27 여기는 1이고 여기 좀 3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9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는가요? 그럼 이제 얼마가 되죠? 36인가요? 36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이해됐죠? 곱셈 공식 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소값 주어져 있습니다.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가 되면 일단 그래프 모양을 쑥 그려가야 되겠죠. 최고차가 N이니까 아래로 불러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의 분의 B 계산해서 1입니다라고 표시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제한 변형 대칭 축에서부터 누가 먼 쪽이냐 마이너스 2쪽이 더 멀겠죠. 이렇게 해서 제한 변형을 좀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에 이렇게 좀 일부를 좀 사용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때 최대 꼭지점에서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최소값을 주어졌으니까 최소값부터 해야 되겠죠. x값이 1일 때 2 마이너스 4 플러스 k 이 부분들이 7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산하면은 k값이 9가 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x값에다 이제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하면 이제 최대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8, 8,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6에 25입니다 라고 해서 최대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그래프 모양, 제한 변형 표시 뭐 이런 절차들을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중 주어진 식의 인수가 아닌 것을 물어봤습니다. 인수분해 물어봤는데 6제곱, 아이고 좀 시간이 걸리는데 A 6제곱, B 6제곱 이런 모양 형태 학습되는지 점검해 가는 거죠.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런 모양. 그 다음에 이게 또 다시 한번 또 더 되죠.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오른쪽은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이제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것에다가 주어진 식들 X 플러스 1하고 1 이렇게 이제 A, B 이런 모양이니까 이런 걸 좀 적용해서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빼기 해주면 되니까 이건 뭐 X가 되겠고요. 이걸 좀 먼저 쓸까요? 더하기 해서 X 플러스 2 먼저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곱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그냥 일단 한 번 더 써서 정리하죠 뭐.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또 x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1 되는 부분들 그 다음 한번 좀 빼기 이런 형태가 좀 써지겠죠. 정리해서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x 플러스 2 되겠고 이 부분들은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 되겠고요. 이쪽은 x제곱에다 여기가 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빼는 거니까 플러스 x에다가 플러스 1에서 정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되면 x도 있고 x 플러스 2도 보이고 제곱도 보이고 그 다음 것도 보이고 4번이 좀 없죠. 4번이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6제곱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뭐 예, 제곱 빼기 제곱도 있고 또 세제곱 형태도 있고 곱셈 공식 활용식을 좀 다양하게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확실하게 좀 공부를 좀 잘 해둬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0이 아닌 복소수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것을 먼저 시킨다. 뭐 우리가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 이렇게 처리되는데, 어이구 이런 거 같다는 얘기는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같아지면 b 값이 0이다, 뭐 이런 얘기 되는 건가요? 근데 문제에서 또 0이 아닌 그렇게 했으니까 또 a 값은 0이 아니다라는 이렇게 이론 정리를 좀 해가지고 문제에 적용해 가서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어진 식은 일단 좀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정리부터 좀 해야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실수 부분하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해서 허수 부분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그럼 허수 부분 또 인수분해서 x 마이너스 3 실수 부분도 인수분해 되는데요. x 마이너스 이렇게 좀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이론을 좀 정리해서 뒤쪽 부분들이 이제 0이 돼야 돼서 x 값들이 이제 두 개가 정해지는데 앞에 부분도 0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 x 요 부분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또 x는 좀 3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이 좀 정답이 되겠네요. 실수 x값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돼 있죠. 자, 뭐 이렇게 이론 틀 돼 있을 때는 복잡한 문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식 가지고 해서 무엇을 풀지 좀 이론 정리해주면 되겠고 복소수 자체는 이렇게 x로 정리해가는 것이 아니라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정리해가는 거니까 가장 기본적인 틀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 이 중 좌표 하나가 좀 가르쳐졌는데요. 일단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부분하고 2x 플러스 3 부분하고 같다라고 처리하는 거죠. x제곱 a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b-3은 0에서 풀이 시작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뭐 유리수 AB 되어 있는데 한군이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면 2 마이너스 루트 3에서 결례근 이론들 학습되는지 점검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군 합 이런 이론을 좀 적용하면 되죠. 그러면 2 마이너스 A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 나오면 되겠고 두 군에 곱해주면은 B 마이너스 3 처리되는데 두 군 곱이 1이 되는가요? 그럼 이제 B 값은 4입니다라고 해서 A 값, B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해주면 정답 2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같다라고 처리해서 일단 기본식을 좀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이 문제는 개수가 유리수인데 무리수인근을 가지면 이렇게 켤레근을 갖습니다라는 이론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서 문제에 적용해가면 되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당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f3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주어진 부분, 주어진 식이 인수분해, 인수라고 했으니까 인수분해를 하는 얘기죠. 짝수차로 구성되어 있는 인수분해, 보기차식 인수분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좀 그냥 인수분해가 되면 좋은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이때는 여기 25,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좀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10x제곱이 되는데 이게 과연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뒤쪽에 이제 빼기 제곱 형태가 되니까 지금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항상 좀 약간 좀 생각을 해가면서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보기차식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x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뭐 2x 전체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한 번은 좀 더하기 2x 플러스 5 처리되겠고 한 번은 빼기 2x 플러스 5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에서 나오면 이제 두 개의 인수가 생기겠죠. 이때 이제 또 그런 fx 부분들이 f-2 부분이 13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오른쪽 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4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되겠죠. 오른쪽 부분은 이제 fx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f3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f3 이렇게 구하게 되면 대입하니까 9-6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서 3에다가 5를 더하게 해주니까 정답 8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표현만 좀 바꿔주죠. 주어진 식의 인수다라는 얘기는 뭐 인수분해하여라라는 것을 뭐 표현을 좀 살짝 좀 바꿔놓은 거고 보기차식 인수분해를 좀 묶고자 했는데 표현을 좀 살짝 바꿔서 나온 거니까 이렇게 인수분해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차 당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해가는 것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었다 이런 얘기죠. 0 마이너스 1. 오, 잘 썼습니다. 요걸 좀 0 만드는 값 1로 이렇게 처리해줬고 내려 쓰고 그럼 이제 곱하기 해서 2를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A 값이 2라는 사실을 알았고 계산해서 4를 쓰면 되는 거니까 B 값은 4라는 사실을 또 알면 되겠습니다. 4 처리되겠고 4가 되겠고 플러스 4에 그러면 이제 3이 되는가요? R 값은 3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x-1에다가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3 처리되는데 2x-1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2를 좀 이렇게 좀 공통으로 끄집어내서 여기 2x-1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였나요? 플러스 2x 플러스 2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목 부분을 좀 정확히 잘 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q에다가 a분의 br 이렇게 처리 줬는데 q에다가 a 값이 2고 b 값이 4가 되면 2에다가 6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주어진 식에다가 6을 좀 대입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6을 대입하면 36, 12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48에 50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조립제법 할 때 그냥 부작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립제법 하는 인수라는 것은 이걸 0 되는 값이 있기 때문에 최고차가 이제 1이 아닌 경우에는 나중에 이렇게 좀 식을 좀 살짝 한 번 더 변형을 해 가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 좀 질문 던진 거니까 조립제법하고 나눗셈하고의 관계를 좀 정확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제주 제1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당식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나누고 몫이 생기고 이런 표현인가요? 근데 완벽하게 나눴다는 표현하기도 뭐하고 어쨌든 관계식 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요. f-1은 0이다 이런 정보죠.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라면. 자, 그렇다면 위쪽 식에좀 이 부분을 좀 적용해서 대입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f-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 앞에 부분들은 0이 되고요. 5-a, -1 이 부분이 되는데 이게 좀 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이제 a 값이 4입니다라고 정보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fx를 x제곱 마이너스 1에 gx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5x 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문제 자체가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눌 때 좀 나머지를 구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식변형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이쪽 부분 뭐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대신 이제 뒤에 부분들이 좀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5에 x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좀 나누면 몫이 생긴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간단하게 4x에다가 마이너스 5 플러스 5 처리해서 플러스 4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식을 좀 정리해서 쓰면은 문제의 뜻에 맞는 풀이를 좀 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4x 플러스 4 이렇게 쓰게 되면 뒤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머지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좀 나머지를 구하면 이때 이제 나머지 rx에다가 2를 좀 대입해달라 그러면 뭐 8 더하기 4를 해서 r2 값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12 이렇게 써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 식은 좀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gx의 역할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곱하기 되어 있는 그런 형태겠고 나눠 떨어진다는 표현에서 a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x제곱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2차 부분들이 나머지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곳에서 또 나눗셈을 해서 몫이 좀 생기고 남는 부분이 진짜 나머지다라는 사실들 간단한 좀 식변형을 좀 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당식 px에 대해서 P2는 4다라는 정보가 주어진 거죠. 나머지가 4다 되겠고 P-1은 2를 되겠고 P-3은 9다라는 정보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이렇게 되는데 이 정보를 좀 이용해서 3차식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잘 써라 이런 얘기죠. PX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X- 2 이런 부분들이랑 x 플러스 1 이런 부분이랑 x 플러스 3 이런 부분들 그냥 마구 쓰면 안 되잖아요. 뒤에 이제 나머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아주 재미난 사실들은 요 부분들이 전부 다 요 식의 이제 제곱 형태의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x 제곱이라는 형태로 처리하게 되면 앞에 숫자 대입했을 때 0 되고 뒤에 이제 그 숫자의 제곱이라는 형태로 해서 문제의 뜻에 맞는 식을 좀 세워갈 수 있겠다. 식을 좀 잘 관찰한 거죠. 2의 4, 마이너스 1의 1, 마이너스 3의 9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완전 그 숫자 이제 제곱수라는 사실들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는 p3을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요. 3을 대입하면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더하기 9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24에다가 9를 좀 더하기 해서 정답 33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특징을 좀 잘 파악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이고 이건 뭐 x 세제곱 그다음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전부 다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니까요. 주어진 식의 특징 잘 살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당식 p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제곱한 부분들은 원래 식에다가 4x제곱을 곱하기 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조금 시간 걸리는 문제인데 하하하 px제곱을 4x제곱 이런 형태로 생기겠죠. 그죠? 최고차 부분에 똑같이 뭐 하나 더 곱하기 한 거랑 4x제곱 생긴 거니까 그 다음 부분은 모르니까요. 이거 뭐 px 플러스 q 뭐 이런 식으로 놓고 좀 풀이를 좀 진행해라 이런 얘기인데 와 그러면 아이고 이거 뭐 열심히 다 대입해서 정리해야 되잖아요. px제곱을 하려면 이제 16x제곱에다가 p제곱 x제곱에다가 q제곱이 있겠고 2배의 4px에다가 4qx에다가 그 다음에 pqx 4qx 제곱이군요. 그 다음에 4px 세제곱 와 이거 차수도 뭐야 지금 큰일 났네요. 제곱한 부분들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px에다가 4x제곱을 또 곱하기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16x제곱에다가 4px 세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4qx제곱인데 뒤에 또 플러스 8이 있으니까요. 8은 이 부분을 이렇게 처리해서 x제곱 플러스 a에서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두 식이 좀 당연히 이렇게 좀 같아지는 거죠. 근데 뭐 3차 부분들이 이곳에서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8px 세제곱이랑 4p랑 좀 같아지는 거니까 p 값이 0이라는 사실들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이죠. 그 다음 이제 2창을 보게 되면 이쪽에 이제 p제곱 그 다음에는 2창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8q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p가 0이니까 4q 플러스 8 이렇게 처리해서 이 부분을 풀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q 값이 2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a 값이라는 것은 뭐 상수항 부분이니까 a 값은 뭐 q 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4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문제에서 그러면 뭐 px를 좀 얻은 거 아닙니까? px 자체가 4x 제곱에다가 q 값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뭐 플러스 1로 나올 때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 b라고 해줬는데요.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를 대입하더라도 여기 완전 제곱이 되는 거니까 4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서 b 값은 좀 6입니다라는 사실들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a 더하기 b 그러면 6에다가 좀 4를 좀 더하기 하는 거니까 결과는 뭐 10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 공교롭게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 형태 자체는 다른 정보 자체가 있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뭐 전개를 통해서 계수 맞추를 좀 풀어가야 되는 그런 유형이니까 집중력을 발휘해 가지고 연산 꼼꼼하게 잘 해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세 함수 fx수
그 0을 중심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그런 fx, gx 1차, hx 1차 함수가 있습니다. 실수 k에 대해서 두 함수가 만나는 점, 또 두 함수가 만나는 점 개수, 실근 개수를 좀 열심히 조사해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실근 개수의 총합이 6이 되려면 범위가 좀 k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직선의 k값이 이렇게 좀 관여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그래프를 좀 더 그려가지고 살펴봐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 그리기는 뭐 어렵지 않게 대략적으로 쓱쓱 그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 2, 3 정도 돼서 그래프를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는가요? 3, 2, 1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작을 때도 꼭 시점 좌표가 마이너스 2, 이러면 어이구 거의 대칭 구조 모양 형태로 좀 그려가야 되는데요. 그려가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해서 그려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fx하고 gx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이 부분들은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점 처리가 되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3 형태 좀 이렇게 그려져 가게 되면 개수가 좀 3개가 좀 되겠죠. 3개 이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내려오게 되면 개수가 많아지고 접할 때가 있겠죠.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돼도 3개가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위쪽 가면 2개, 가운데 부분 4개, 맨 마지막에 접할 때 뭐 1개, 그 다음에 없다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가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hx라는 것은 기울기가 4짜리인 형태의 좀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는데 4짜리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데 4 정도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당히 기울기가 지금 이거보다 급격하게 그려가는 이런 부분 형태를 그려가야 되는 거죠. 그럼 접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여기서부터 좀 뜻팍 전체적인 뜻팍을 하려면 gx 부분들을 좀 먼저 좀 hx하고의 관계 부분들을 먼저 터치해서 살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 함수식 그래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3 부분들하고 4x 마이너스 4k 부분들하고 처리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 플러스 4k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여기서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중근가는 형태의 좌표가 지금 여기가 4컴마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좀 대칭구조 형태인데 그러면 좌측 그래프에서는 또 이제 0 부분에서 접한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또 이때 이제 k 값도 구해야 되니까 판별식 자체는 1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k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4k는 뭐 약분해서 쓰면 되죠. 뭐 k는 하겠지만 4분의 13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4분의 13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접할 때 모양이 되겠고 여기 좌표가 4라는 이야기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좀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그래프 자체가 서로 최고차 개수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프의 흰 정도가 똑같은 거라서 좌측 그래프 부분들은 굳이 뭐 판별식을 하지 않아도 대칭 축에서부터 이만큼 떨어진 여기 좌표 4니까 마이너스에서 떨어진 이 원점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접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y 절편 자체가 이렇게 되면 이거보다 이제 좀 큰 값이 되게 되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갔을 때 지금 한 개 만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중에 하면 2차 함수가 되는 거니까 언젠가 올라가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더라도 언젠가 올라가서 만나는 거니까 항상 항상이라는 표현은 쓰면 안 되는데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 크게 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했나요? hk라고 했나요? nk 부분들은 이제 nk 이 부분들 항상 이제 2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제 뭐 접할 때 1개 그보다 더 작아지만 만나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풀어야 될 부분들에서 근 개수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제 6개를 좀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합이 좀 6개를 좀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데 뭐 오른쪽에서 2개가 나오는 거니까 2개가 나오는 거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4개가 되는 부분들이라면 여기 지금 이렇게 3 구해본 부분이나 여기 이제 접할 부분, 요기 이제 사이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요 부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그렇다면 또 오른쪽 함수하고 접할 때를 좀 구해가야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또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하고 좌표가 또 뭐였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k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런 내용. 여기 접할 때도 좀 주의해야 되겠네요. 지금 답 자체가 k 마이너스 1 값이 3이 되니까 k 값은 4가 되는데요. 4보다 작고 이보다 크다. 이런 형태로 좀 답을 써야 되겠습니다. 이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가지고 써야 되겠죠.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마이너스 k는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판별식을 하게 되면 9 마이너스 4배의
4-k는 이꼴 0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4K가 되겠고 여기는 16-9 이렇게 쳐야 되니까 K 값은 4분의 7에서 얻을 수가 있겠죠. 4분의 7에서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들을 좀 이거 이게 이거보다 좀 크다가 말이 안 되는데요. 마이너스 4K 그렇다면 여기가 우리가 부등호 부분들을 좀 이제 고려해서 연산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요. 그럼 이제 실근을 갖다 그러면 크다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K 부분 4K가 아니라 작다가 되는 거죠. 아이고 작다네요. 죄송합니다. 4분의 13보다 작다. 마지막에 답 쓰면서 뭔가 좀 어이쿠. 그러면 K 값의 범위가 4분의 7보다 크고 4분의 13보다 작다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이제 최종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좀 그냥 뭐 접할 때만 해가지고 대략 쓰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프 올라간다고 해서 크다 처리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앞에 부호에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작은 형태가 되는 거군요. 자 이렇게 해서 범위를 열심히 구했을 때 알파 베타 돼 있을 때 이제 베타에서 좀 빼라 이런 얘기를 하면 4분의 13에서 4분의 7을 빼는 거니까 4분의 13에서 지금 7을 빼는 거니까 4분의 6이 되겠고 약분해서 2분의 3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2분의 3, 1번이 좀 답이 되가나네요. 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그래프를 좀 그리고 각각 직선들을 그어서 문제에서 이제 교점들이 이제 범위에 따라 좀 생겨가는 건데 특히 이제 기울기가 4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제 방향이 좀 한쪽이라서 특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이게 지금 이제 좌측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혹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쭉 올라가다 보면 값이 쭉 커져가게 되면 언젠가는 이쪽이 이차함수의 오른쪽 부분하고 만나서 두 개가 된다는 사실들 이런 부분들 잊지 말고 꼼꼼하게 처리해가면서 풀이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이차함수 그래프와 x축과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어이구 중요한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fx는 마이너스 2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인가요? f-보다 이걸 만족해주는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f-의 함수값인데 그래프가 이제 위로 볼로 이렇게 그려질 때 꼭지점의 x좌표가 -2라는 사실을 좀 가르쳐 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위로 볼로까지 그래프 모양하고 꼭지점 x좌표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 함수값보다 다른 값들이 이제 계속 다 작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 상수항을 좀 가르쳐 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0일 때의 함수값이잖아요. 0일 때 이렇게 함수값이 여기 때문에 2입니다라는 정보를 좀 가르쳐 줬고요. 그럼 x축하고 좀 만나려면은 만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쪽이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해서 음근 하나, 양근 하나 이런 부분까지 대칭 구조니까 이쪽도 뭐 -4가 되겠죠. 좌표가 -4, 0 이렇게 대칭축이 마이너스이니까 이런 정보까지 주어진 정보를 좀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같습니다. 2차 함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대칭축이니까 -2a 분의 b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주면 꼭지점 x좌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이니까요. b 값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4a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4 이렇게 처리돼서 fx 자체를 ax 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놓고 풀이 가능하겠죠? 이제부터 하나하나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기억 살펴서 방정식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려면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아이고 당연히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이구 b 값은 이제 뭐 4a 처리되면 되는데 니은은 문제를 풀려면요 루트 a 루트 4a 루트 4a 루트 a 이런 형태로 처리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a 값이 0보다 작다는 부분이라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때는 제가 a 값을 뭐 마이너스 k 이런 형태로 좀 살짝 좀 치환해서 좀 생각해 가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ki 루트 4ki 이렇게 좀 루트 4ki 복소수를 좀 이용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k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2로 풀리고 2k로 풀리고 마이너스 붙여가면 되겠죠. i제곱에 여기는 전부 다 약분되는 거니까 2분의 1에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뭐 마이너스 k로 a로 바꿔가 되면 2a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원상복귀 가면 되는 거죠. 자, 치환을 통해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부분들 해결해 가는 관점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a 플러스 2분의 1 맞는 내용이죠. 또 이렇게 이걸 또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달리 보이네요. 좀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형태 처리. 그 다음 디귿은 t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최소값을 gt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와, 요 부분들은 범위가 좀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좀 이제 꼼꼼하게 좀 또 처리를 하면 또 못할 것도 없으니까 좀 신경 써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위 자체가 이렇게 돼서 가게 되면 뭐 최소값은 뭐 t 하고도 t 플러스 4에서 t 범위를 좀 열심히 집어넣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꼭 시점에 관여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가운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이 부분을 넘어가지 않게 되게 되면 이쪽 형태가 이제 가운데니까 이제 t 플러스 2가 되잖아요. t 플러스 2 부분들이 이제 꼭지점을 넘어가지 않으면 즉 t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역시 그럼 뭐 범위 자체에서 이제 t 쪽이 제일 작은 범위가 되는 거니까 이걸 이용해서 좀 처리를 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t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면 gt라는 것은 뭐 ft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가면 되겠고 여길 또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t 값이 이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게 되게 되면 그러면 그래프 모양에서 이 범위가 좀 이렇게 넘어간 형태가 되면 범위가 이제 이쪽부터 이런 형태가 되니까 t 플러스 4 이 범위 자체가 더 작은 값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gt라는 것은 f t 플러스 4다라는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좀 그려가야 되는데 마이너스 4 이렇게 좀 정해 가지고 그죠? 근데 ft를 그려야 되는데 마이너스 4 부분들이 아까 이제 여기 대칭 구조일 때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4 그죠?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 형태만 좀 열심히 그려가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의 0하고 대칭 구조인 형태. 그래서 뭐 그래프 그려갔을 때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좀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고 마이너스 4보다 큰 범위에서는 t 플러스 4를 좀 해야 되는데요. 좌표가 좀 4만큼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이제 다시 또 2보다 0일 때죠. 0보다 큰 그래프 모양이 좀 이렇게 그려져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0일 때 함수값 자체가 2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GT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해서 꼭 시점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래프 올라간 중에 뚝 잘라서 그린 거죠. 여기 이제 원래 그래프 이걸로 이제 마이너스 4 되는 부분들을 0 되는 점을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둘을 이제 이어붙여서 그림 그려야겠고 그때 이 최대값은 당연히 얼마다? 2다. 라는 얘기. 그럼 GT 값이 2보다 작거나 이런 얘기도 역시 맞는 내용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기억 니은 디귿이 맞습니다라고 풀이해가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참수와 관련돼서 아이고 중학교 때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레벨이 확 높아진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대칭축 물어본 거니까 기억은 뭐 무난하다고 치지만 갑자기 이제 뭐 범위에서 이제 복소수 형태까지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고 디귿은 또 화려하게 식을 좀 세워가는데 최소값 이런 형태 될 때는 그 범위 자체에 이제 이 대칭축의 가운데 부분이 대칭축을 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작은 쪽이 왼쪽이 되기도 하고 오른쪽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센스 있게 가운데 부분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은 이제 가운데 값 t 플러스 2, t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보다 크냐 작냐 이걸 좀 나눈 거죠.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범위 좀 나눠서서 처리된 거니까 이런 내용들 좀 참고해가지고 그래프에서 꼼꼼하게 처리하는 부분들 이번 기회에 또 실력 쌓는 기회를 삼으면서 공부를 좀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8번 문제 살펴봅니다. 100 이하 이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2차 방정식 이 두 분을 또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임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돼 있죠. 홀수다 이렇게 될 때면 그럼 이제 이건 뭐죠? 중근이 아니다 라고 표현이 되는데 뭐 중근 이런 여부는 뭐 판별식을 살펴보면 되죠. 그러면 P제곱 마이너스 4Q 이렇게 처리가 되겠는데 이 부분들 이게 지금 이제 0이냐 물어봤는데요. P 자체 지금 이거 4Q라는 게 중요하죠. 4Q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게 짝수 형태가 되게 되는데 P 제곱이 이제 홀수가 되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홀수가 되게 되는데 아이쿠 이게 지금 0이 나올 수가 없죠. 0이 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는 이제 중근이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니까 맞습니다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알파 제곱이 음이 실수가 된다 이런 얘기면 뭐 제곱이 음수가 되는 거니까 뭐 일단은 뭐 허근 형태가 되는 건데 특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파라는 것을 그럼 좀 뭐 p 플러스 q와 이런 형태로 좀 놔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알파 제곱을 하게 되면 이제 p 제곱 빼기 q 제곱에 마이너스 2p qi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음수가 된다는 이야기는 일단은 뭐 뒤쪽에 이제 하나가 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에 음수가 되려면 p가 0 q는 또 0이 아니다 이런 형태가 좀 처리돼야 되는 거니까 알파라는 것은 그럼 뭐죠? qi 이런 형태의 순호수가 돼야 되는 거죠. 순호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순호수 모양이 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근 자체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 자체가 그러면은 풀이를 좀 진행할 때 qi 마이너스 q가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제 두 근의 합을 거게 되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형태 처리해 주게 되면 0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두 근의 합이 지금 마이너스 p 이렇게 돼서 자연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맞습니다라고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디귿을 풀려게 되면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런 부분들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p p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3q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모양으로 해서 이 부분이 0이다라고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연수가 0 될 일 없으니까 이쪽에 p제곱은 이꼴 3q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을 좀 찾아가야 되겠죠. 그럼 3 곱하기 q가 3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3제곱 형태로 가면 되니까 이쪽이 이제 완전제곱이라는 사실 좀 기억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3 곱하기 완전제곱수 4, 3 곱하기 9, 3 곱하기 16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25, 그 다음에 49 이렇게 가면 되는 건가요? 49. 근데 49가 되게 되면 이게 100을 좀 넘어가잖아요. 여기까지 가능하겠죠. 75가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가 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순서 4개라고 있군요. 그럼 이거 좀 잘못됐네요. 주어진 부분들은 뭐 이렇게 곱셈공식에서 대입해서 좀 찾아가는 거니까 침착하게 대응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겠고, 기억 니은에 또 역시 다양한 정보들을 좀 문제의 뜻에 맞춰서 여러 단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좀 답을 해야 되니까 집중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풀어야 되겠습니다. 홀수란 뜻, 중근 여부를 물어봤으니까 판별식에서 뭐 중근이라고 치면 뭐 이게 또 0이 중근이니까 뭐 완전 제곱식 0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는데 홀수 짝수 이렇게 돼서 뭐 차에서 0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중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 그럼 제곱이 의미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순호수였다라는 사실이죠. 순호수를 좀 밝혀가는 과정까지에 대한 또 이론 학습 이런 부분들이 좀 관여되겠고 그 다음엔 뭐 두근 합부분들이 잔수가 된다는 거랑 이렇게 연결시켜가는 내용. 되겠죠? 다음은 또 뭐 곱셈공식이랑 연결시켜가는 내용. 다양한 단원하고 좀 연결시켜가는 이론들이니까요.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접할 때 상수 a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x축 접한다? 그럼 x축과의 관계니까 뭐 2차 방정식 6x 플러스 a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아이고 접한다면 판별식을 굳이 안 하더라도 a값은 금방 완전 제곱식이니까 9입니다. 이렇게 좀 발표가야 되는데 뭐 답을 좀 쓴다면 뭐 9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쓰면 되는가요? 스트레스 뭐 별 내용도 없죠. 곧바로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된다. 판별식 t는 0이다. 이런 이론들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단답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주어진 등식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얘기죠. 이 창을 보게 되면 2a 플러스 b 이렇게 x제곱이 되는 거죠. 이 값이 5가 되면 되겠고 1창을 보게 되면 3a 마이너스 b 결과가 10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들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식을 좀 더하면 되는 거예요. 5a는 1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3이 되겠고요. a 값 3, 그러니까 6 이 양식이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a 플러스 b 값은 2입니다 라고 가볍게 풀 수가 있겠죠.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x에 대한 항등식. 그러니까 뭐 개수 비교해서 식을 세워가는 부분들이 핵심인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몹시 당황시키는 요소가 있는데 앞쪽 부분들을 좀 잘 살피면 이 부분들이 3x 플러스 5y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나요? 됐습니까? 6, 5, 30 가운데 항은 얻어지죠. 그렇다면 이제 가운데 부분들은 우리가 4를 좀 공통으로 끄집어내면 되는 건가요? 4, 32, 4, 5, 20 이렇게 처리돼서 이런 모양이 되겠고 20 이런 형태로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다시 큰 틀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 부분을 좀 치환해서 보게 되면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0 이런 모양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a제곱 플러스 4a에 플러스 4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해서 이 부분을 또 완전 제곱식 모양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완전 제곱 거에다가 16 더하기 16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완전 제곱식 부분이 0이 됐을 때 전체적인 최소값 16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식의 특징 좀 정확하게 잘 살피면 풀이 가능한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주어진 부분에 이제 특히 이제 앞에 부분에서 이렇게 곱하기 된 부분하고 제곱된 부분하고 연기된 부분들을 좀 잘 살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22번 함께 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의 그래프와 최고차항의 개수가 k인 이차함수 그래프가 모두 두 점을 좀 지납니다. 이차함수 그래프 곡시점 그 다음에 A점을 지나면서 PB의 평행한 직선은 GX 만나는 점 중 A가 아닌 점 Q 무슨 뜻인가요? 좀
복잡하죠. Q에서 또 내린 수순의 발 R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고 일단 여기까지만 끊어볼까요? K값 0보다 크고 A값 이렇게 됐으니까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끊어서 무슨 내용인지 좀 상황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 자체가 문제에서 뭐 2,0 이렇게 처리돼서 이게 A점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고요. A점 2,0에서 만나는 점이 있고 그거보다 좀 큰 좌표죠. 문제에서 A,0인데 2보다 좀 크다라고 했으니까 만나는 좌표 좀 하나 이렇게 좀 잡아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A,0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참수 기울기가 1인 그래프를 뭐로 하나 좀 이렇게 기울기라고 하면 안 되고 최고차이 계수가 1인 이 참수 fx 이렇게 좀 하나 그리면 좀 되겠고요. gx를 양이라고 좀 돼 있는데 조금 더 좀 기울기 좀 급하게 그릴까요? 이렇게 너무 심한가요? 이런 형태에서 gx 그래프를 좀 하나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fx는 최고차 아닐까요? x-2, x-a 해서 x제곱에 a 플러스 2x 플러스 2a 뭐 이런 형태에서 fx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gx는 좀 뭐 최고차 계수가 있으니까 k에 그냥 그냥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 정도만 좀 놓을까요? 그거 좀 생각을 하고 천천히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fx 부분에서 꼭지점을 또 p라고 좀 문제에서 되는데 a점을 지나고 PB에 평행하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된 부분랑 평행하게 좀 여기서 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점을 좀 R이라고 한 건가요? 됐습니까? 아이고 좌표가 너무 인접했는데요. 만나는 좌표 이렇게 돼 있고 그곳에서 Q라고 하겠고 내린 수선의 발도 이렇게 수선의 발이 R 이렇게 좀 돼 있는 거죠. R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 모양 좀 대략 좀 감 잡았고요. 여기 직각돼야 되는데 ABQ 넓이가 ABQ 이렇게 넓이가 BRQ 이쪽 넓이하고 이쪽 넓이 비교한 거예요. 8배가 된다는 얘기는 높이가 똑같은 거니까 결국은 AB 길이가 BR 길이의 8배다라는 사실이 문제의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되죠? 상수 K 값을 구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 그럼 이제 R좌표를 좀 슬슬 좀 구해가야 되는데요. 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지점 좌표부터 좀 구해야 되겠네. P점 좌표를 좀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P점 좌표는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B, 2분의 A 플러스 B 중점 부분이 되겠고 주어진 시계에 대입하게 되면 4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인데 더하기 2A가 처리돼야 되는데 이걸 또 산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4분의 마이너스 있고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8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또 전개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2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곡지점 Y좌표를 좀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P점 구해지고 이제 R점이 줘야 됐다는 얘기는 이제 PB죠. PB 기울기를 좀 구해가야 되겠죠. 기울기를 좀 구해가게 되면 A-2분의 A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Y좌표는 이제 플러스에서 4분의 A-2의 제곱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2분의 A-A 처리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약분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2분의 A-A가 또 기울기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A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2분의 A- 처리되어 있고 X- 이렇게 좀 처리되면 되겠죠. 이런 부분을 하고 K에 X-에 X-A 지나는 거하고 교점을 좀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뭐 이거니까 소거해 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K의 X-A라는 부분들은 2분의 A-2 처리가 되는 거니까 X값을 구해가려면 2K분의 A-2 처리해주고 A를 이항시켜서 더하기 해가면 되겠죠. 이렇게 좀 좌표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결국은 이제 나중에 수산발 내리는 R점 좌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관계를 좀 풀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B 기울기는 A에서 2를 뺀 이런 기울기가 되는데 A-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될 BR 기울기라는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좀 뭐 거꾸로 좀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8로 나누게 되게 되면 A에서 좀 좌표를 좀 뺀 좌표니까 이 좌표에서 A를 빼는 거니까 2K분의 A- 처리가 되겠죠. A- 이렇게 처리돼서 결국은 2K 값이 8 돼야 되는 거니까 K 값은 4입니다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와 풀고 나서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순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살펴보게 되면 함수식 가르쳐 준 거 부분 차분하게 fx, gx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꼭지점 좌표 역시 좀 찾아가면 되는 거겠고 요거 이제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를 좀 열심히 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좌표 자체가 뭐 2,0을 지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하고 함수하고 이제 뭐 A점이 아닌 곳에서 만나는 거니까 약분해서 좌표를 이렇게 좀 찾아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Q점의 X좌표라고 되어 있는데 Q점의 X좌표라는 것은 수선에 말리면 되니까 R점의 X좌표가 되겠고 문제에서 넓이가 차이가 된다는 얘기 이 길이 길이 차이가 됐으니까 이제 8배를 해가야 되는 건데 요 뭐 거꾸로 생각하게 가면은 뭐 AB 길이의 8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AB 길이 구한 거에 이제 8분의 1에서 이제 8제가 좀 나누게 해서 썼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뭐 길이 자체가 이곳에서 A를 빼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들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길이가 되겠죠. 이제 결과가 좀 같아야 되는 거라서 K값을 구해가는 절차. 어찌 생각하면 그렇게 뭐 심각한 내용들은 아닌데 이제 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상황을 좀 이해하고 문제의 뜻에 맞는 것을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집중력도 발휘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연습장에서 좀 메모해가면서 차분하게 풀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3번 단답형 5번째 문제가 되겠고 제일 고시원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t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함수식 자체가 0하고 t에서 만나는 거군요. x축하고 그런데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 주어져 있고요. 그 범위에서 최대값을 좀 열심히 좀 구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아이고 꼬리 물기로 또 해서 또 HT하고 또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엔 좀 그래프 모양을 그려서 조금 좀 살펴가면 되겠죠. 이참수 그래프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0하고 t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거 1보다 좀 작은데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tx하고 그 다음에는 t 플러스 1 x 마이너스 2t하고 이제 교점을 또 좀 찾아가야 되겠죠. 교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한다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양시키면 2t 플러스 1x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플러스 2t에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오호 그렇군요. 해서 2t하고 이래서 그러니까 뭐 아이고 이게 좀 그래프가 뭐 어떻게 된 건가요? x 좌표가 직선의 x 좌표는 2t 이렇게 마이너스 2t 되는데 직선하고 만나는 좌표 아이고 이거 이 참수 어떻게 그려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나요? 좌표가 좀 맞습니까?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2t 처리돼서 만나는 좌표들 이렇게 두 개가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하고 2t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것도 좀 범위를 좀 나눠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t 값이 원래는 이제 뭐 1보다 좀 이제 작다고 처리가 돼 있는데 t값이 이제 2분의 1이 되겠죠. 이거 비교해 주는 거니까 t값이 이제 2분의 1보다 어떻게 되죠? 0보다는 2분의 1보다 좀 작은 것부터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큰 것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0보다는 애초부터 크거나 같은데 2분의 1보다 좀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2t하고 1 이런 관계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범위가 되겠고 이때 이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이 범위에서 다른 범위도 아니죠. 그냥 알파벳 이런 범위에서 fx의 최대값을 ht라고 한다고 했죠. 최대값 ht 이렇게 처리되는데 지금은 뭐 1이 좀 더 큰 값이니까 이건 뭐 f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주어진 식이 이게 함수였죠. 1 집어넣으니까 1-t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고요. 이것도 범위를 나눠야 되는 이런 애상이 있었네요. 1 이런 범위가 되게 되면 ht라는 것은 당연히 FET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주어진 식에 ET 집어넣으면 4T제곱 마이너스 2T제곱에서 2T제곱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함수식들을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HT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는 거죠.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면은 1 해서 직선을 좀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 거 있고 2분의 1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여기다 또 나중에 1보다 크게 되면 또 대입하면 2까지 가는가요? 어쨌든 2참수니까 뭐 2참수 그려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에서 그려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직선, 곡선 이런 형태. 이때 이런 HT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또 함수가 또 있었죠. 3t 플러스 k가 되나요? 3t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걸 함수식을 해야 되는데 길기가 3 되는 건데 기울기가 좀 더 이런 형태로 해서 이게 접할 때를 또 물어봐야 되는 거군요. k 값은 크게 되게 되면 이제 1까지 되겠군요. 뭐 요즘 더 이상 그래프가 없는 부분이니까 1까지 처리가 되겠고 이때 이제 접할 때 부분을 좀 구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2t 제곱 보고 접할 때가 되겠죠. 2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k는 걸 저로 처리가 되겠고 판별식 하게 되면 9 마이너스 4배의 곧바로 곱하게 되죠. 뭐 플러스 그러면 4, 2, 8K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가요? 이게 이제 0에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K 값이 마이너스 8분의 9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게 이제 접할 때 부분에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K값의 범위가 되어 있죠. 그래서 K값의 범위 이렇게 돼 있을 때 K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9 해서 답을 좀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만나는 점, 아이고 만나는 점 그래프 모양이 대신 이 부분들이 아이고 이게 좀 범위를 좀 나눠서 생각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나눠서 그때그때의 식들을 좀 이렇게 얻어줘야 되겠고 그 얻어진 식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함수 h라는 함수고 직선하고의 관계니까요. 뭐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무슨 관계인지가 좀 밝혀져 가는 거니까 차분하게 또 하나하나 또 대입해 가면서 문제하고 부합되는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 이차함수 관련한 또 좀 까탈스러운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문항들이 특히 이제 이차함수 관련한 문항들이 좋은 문항들이 지금 많았으니까 이번 기회에 또 학습을 통해서 실력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제주제 1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